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경제신문 함께 챙겨보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평택 2라인을 굉장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걸었습니다. EUV를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낸드의 파운드리까지 복합 생산 라인을 제동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에 가까운 투자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낙수 효과도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기사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삼성이 이제 다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메모리 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낸드도 같이 이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쪽도 같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이 가장 몸에 다른 게 TSMC 따라잡기죠. 여기서 계속 어떤 변화를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초미세공정 쪽이, 그래야 이제 수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드라이브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황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제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 정도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고정거래 가격이죠. 이쪽이 생각보다 최근에는 어떤 현물 가격,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그래도 반전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고정거래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나온다. 오히려 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내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시장의 관심은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도 관심이 상당히 높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일을 다하겠다, 뭔가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확인돼야 될 게 이쪽에 나오는 EUV 쪽입니다. EUV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는 입장 쪽에서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STEC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직접 참여했죠. 그러면서 포토마스크 관련된 쪽도 이제 EUV 관련된 쪽의 변화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어지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오늘 또 주가가 EUV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게 FST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소재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비메모리 쪽의 성장세를 그대로 이끌어나갈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첫째는 내일 이제 관련된 고정거래 가격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에 박차를 가하는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동향들 확인해 보면은 일단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TSMC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 삼성전자입니다. SNS텍과 ENF 테크놀로지도 관심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기사는 카카오게임즈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카카오게임즈가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대상으로 이 청약에 진행을 하는데요. 네. 수요 예측에서는 SK바이오팜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증거금 31조 원이 몰렸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청약 증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금융당국에서는 공모주 배정 방식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추첨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뜨겁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네. 뜨거운 분위기인데, 에코님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조금 없으시다는 네. 게, 예. 그건 다 누구나 고민이죠. 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카카오게임즈 지금 장외가로 보니까 63,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모주 보게 되면 22,000원, 2만 원에서 24,000원대에서 24,000원으로 거의 결정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거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3배다. 이런 분위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청약률도 SK바이오팜이 863대 1인가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00대 1이 훨씬 넘는다. 그만큼 어떤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약간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뭘까? 근데 이게 무위험도 아니죠, 솔직히 보면은. 근데 이런 쪽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어떤 대기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IPO 시장의 변화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저희가 없던 건 아니었었죠. 과거에도 보면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이 한창이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잘 모르시죠? 예, 죄송합니다. 학창 시절이셨겠네요. 네. 그때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이제 IPO 진행한다 그러면은 어느 할머니 분들은 계좌 5개씩 가져옵니다. 가족 계좌들 다 갖고 와서 공모주 추첨하고 그에 따라서 뭐 한 주, 2주 나와도 뭐 조금 있다 상승된 다음에 며칠 뒤에 뭐 정리하고 뭐 이런 쪽에 매매가 많이 활발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문이 무성할 때 오히려 수익률이 커질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좀 무의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금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면서 경쟁률이 높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이쪽에 올인해서 어떤 영끌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쪽으로 대응하면서 주식의 IPO 쪽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히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볼 종목들 많습니다. 저희 MTN에서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참고해 가시면서 오히려 시장에 있는 종목도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라는 쪽에서 너무 IPO 쪽에 뭐 마이너스 통제 마통까지 다 끌어들이고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시장의 전략들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세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 기사는 두산중공업 관련한 기사입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승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와 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로 인해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소형 모듈 원전 사업 보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도 두산중공업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사로 좀 더 레벨업 가능할까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잘하는 게 그래도 원전이죠. 네. 예, 발전 관련된 원전 쪽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관련된 변화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여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특히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SMR 관련된 그래서 소형 원전 모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왜냐하면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회사가 이제 이번에 원전규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어떤 앞으로 그러면 이쪽과 연관됐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잘했던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먼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두산중공업이 야심차게 그동안 좀 서랍 속 안에 넣었던 이 풍력 관련된 쪽도 계속 다시 하겠다라는 쪽에서 지난번에도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에너지 관련된 쪽의 핵심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앞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바뀌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들도 같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전 모멘텀 관련된 게 살짝 더 던져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날개를 다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이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도 꾸준하게 좋으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가서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지금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적자도 몇 번 볼 정도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쪽에서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두산 인프라 판다, 뭐 두산 밥켓 판다, 두산 솔루스 판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조 조정과 교통 정리가 한창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확인이 돼야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구조 조정 관련된 뉴스 흐름들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중공업도 약간 문제가 뭐냐면 혹시나 지금 분위기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면서 약간 증자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뭐 유상증자 가능성도 저는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을 보강해서 신규 사업들을 들어갈 때 어떤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건설했다 하면 약간 이 부분이 또 시장 대비해서 실망이 될 수도 있겠죠. 증자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 구조조정 관련된 뉴스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돼서 또 시장에서는 부각받는 게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풍력 쪽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풍력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 관심 있게 보시되 그래도 그나마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과 시장 점유율들,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위치를 생각했을 때 삼강 M&T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주 동향들 확인하게 되면 삼강 MNT 계속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저희가 스페코라고 하는 회사도 보통 뭐 어떤 방산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풍력 관련된 매출이 60%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코도 지금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스페코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풍력도 대세입니다. 이 대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두산중공업이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